여러분, 절대 삶은 계란 먹고 이거 드시지 마세요. 혈관이 시멘트처럼 굳어버립니다. 한국인 10명 중 7명이 매일 이 조합을 드시고 계세요. 본인도 모르는 사이예요. 정관사.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계란이 완전 식품이라고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골고루 들어있고 노년기 근육 유지에 최고라고요. 근데 문제는 계란이 아닙니다. 같이 먹는 음식이 문제예요.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제가 30년 넘게 어르신들 상담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게 이겁니다. 건강 지키려고 매일 계란 드시는데 잘못된 조합 때문에 오히려 혈관이 막히고 계셨거든요.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계시려면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릴 상극 음식 3가지입니다. 특히 마지막 3번째, 이건 진짜 충격이실 거예요. 한국인이라면 거의 매일 계란이랑 같이 드시는 음식이거든요. 그 전에 먼저 왜 계란이 중요한지부터 말씀드릴게요. 이걸 알아야 상극 음식이 왜 문제인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립니다. 과창파라사사. 왜냐하면 사람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전부 들어있어요. 단백질, 비타민 A, D, E, B군, 철분, 아연, 셀레늄. 이게 다 계란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단백질이 정말 중요해요. 40대 이후부터 매년 근육이 1, 2%씩 줄어들거든요. 70대가 되면 젊었을 때의 절반밖에 안 남습니다. 근육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걷기도 힘들어지고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결국 자식들한테 짐 되는 거예요. 계란 하나에 단백질이 약 7g 들어있어요. 노년기에 필요한 하루 단백질이 체중 1kg당 1.2g이라고 대한노인병학회에서 권장합니다. 체중 60kg이시면 하루 72g 필요한데 계란 2개면 14g, 하루 필요량의 5분의 1을 충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란 노른자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혈관 청소부 역할을 해요. 혈관 벽에 쌓인 나쁜 콜레스테롤, LDL이라고 하죠. 이걸 녹여서 배출시킵니다. 예로가지로 동망경화 예방에 탁월하죠. 콜린이라는 화제가 돼. 콜린이라는 성분도 있어요.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뇌 혈관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런 걸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자체는 정말 좋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뭐냐? 같이 먹는 음식이에요.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공장이에요. 음식끼리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어떤 조합은 영양 흡수를 높이지만 어떤 조합은 독소를 만들어내요. 계란의 경우가 특히 그렇습니다. 계란의 주성분인 단백질하고 레시틴이 특정 음식 만나면 소화를 방해하거나 유해물질을 생성해요.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부패하면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독소들이 혈관 타고 온몸 돌아다니면서 염증 일으킵니다. 이 내용 실제로 끝까지 알고 계신 분은 전체 인구의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그냥 넘기셨죠. 그래서 나중에 병원에서 이걸 왜 이제 알았을까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상극 음식 알려드릴게요. 감입니다. 특히 홍시하고 단감이요. 놀라셨나요? 가을철에 간식으로 계란 삶아 먹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거든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떠름맛 내는 바로 그 성분이에요. 이 탄닌이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시멘트 아시죠? 물하고 시멘트 가루 섞으면 딱딱하게 굳잖아요. 위장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탄닌하고 계란 단백질이 만나면 단단하게 응고돼요.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위장에서 이렇게 굳어진 덩어리는 소화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위산으로도 분해가 안 돼요. 안 돼요? 심폐소생술이 그대로 장으로 넘어가면서 복통하고 설사를 유발합니다. 심하면 위석증이라고 해서 위장에 돌덩이가 생기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실제 사례 말씀드릴게요.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71세 박정숙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손주 2명이 계신데 텃밭 가꾸시면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는 분이셨어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 후식으로 텃밭에서 딴 홍시 하나 드셨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갑자기 배가 너무 아프셔서 응급실 가셨어요. 검사해 보니까 위장에 큰 덩어리가 있더래요. 담당 의사 선생님이 놀라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위석은 처음 본다고.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 받으셨는데 회복하는데 1달 넘게 걸렸어요. 할머니가 나중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이게 독이 될 줄 몰랐어요. 자식들한테 짐 될까 봐 건강관리한 건데 오히려 병원 신세를 졌네요.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있고 싶은데 이러다가 못 볼 것 같았다고요. 무친 이상. 차가운 거로 짱짱짱 끊었죠? 이해되시죠? 우리 세대는 다 그래요. 자식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건강 챙기시잖아요. 근데 잘못된 정보로 오히려 건강 해치시면 안 되니까요. 지금 할머니는 식습관 바꾸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노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감만 아니라 탄닌 많은 다른 과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떡은 포도 있죠. 특히 껍질에 탄닌이 많아요. 석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덜 익은 바나나도요. 녹색 바나나, 단단한 바나나는 탄닌 함량이 높습니다. 잘 익어서 반점 생긴 바나나는 괜찮아요.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이런 과일 드세요. 위장에서 계란이 어느 정도 소화된 후에 먹어야 안전합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런 것이군요. 아침에 계란 드시고 바로 과일 드시는 분 계시죠? 어떤 과일 드시나요? 사과요? 바나나요? 아니면 감이나 포도요? 사과는 괜찮습니다. 탄닌 함량이 적어요. 바나나도 잘 익은 거면 괜찮아요. 근데 감, 포도, 석류 이런 건 2시간 후에 드셔야 해요. 자, 이제 2번째 상극 음식 알려드릴게요.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바로 두유입니다. 간행광서시입니다. 지면상골킨 동과시발향.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침에 삶은 계란하고 두유 같이 드시는 경우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콜레스테롤 걱정돼서 우유 대신 두유 마셨거든요. 근데 이게 최악의 조합입니다. 왜냐하면요, 계란 흔자에는 트립신 억제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단백질 분해하는 효소를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두유에도 같은 성분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단백질 소화가 확 떨어져요. 계란 단백질도 두유 단백질도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김민정 교수팀이 2019년에 발표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인 127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어요. 계란하고 두유 같이 먹은 그릇은 단백질 흡수율이 58%밖에 안 됐습니다. 따로 먹은 그릇은
91%였고요. 거의 40% 가까이 낭비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나이대에는 단백질 흡수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육량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힘들게 챙겨 먹는 건데 40%나 버리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게다가 소화 안 된 단백질이 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가 많이 생겨요. 복부 팽만감, 방귀, 절사 이런 증상들이 낳히죠. 불안해지고 장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침에 계란이랑 두유 같이 드시고 배 더부룩한 적 있으세요? 방귀가 많이 나오신다고요? 그거 계란이랑 두유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행히 해결책이 있습니다. 간단해요. 시간차를 두고 드시면 됩니다. 요르동고닌이나 구시메고 보드렁입니다. 아침에 계란 드셨으면 두유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대안도 있어요. 두유 대신 우유를 드시는 겁니다. 우유는 계란이랑 궁합이 좋거든요. 계란의 메티오닌하고 우유의 라이신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콜레스테롤 걱정되시면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 드시면 돼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택시기사 한상철 선생님 이야기 해드릴게요. 대구에서 20년 넘게 택시 운전하시는 분이셨는데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어요.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하려고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랑 무가당 두유 드셨거든요.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3개월 지나도 혈당이 잘 안 잡혔어요. 약 먹는데도요. 그럽니다. 체중은 오히려 늘었고 근육은 줄었습니다. 제가 식단부터 점검했어요. 단백질 충분히 드시는데 왜 근육이 줄까? 그때 발견한 게 계란이랑 두유 조합이었습니다. 두유를 저녁으로 옮기고 아침에는 계란이랑 우유 드시게 했어요. 2개월 후에 다시 부었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근육량도 늘었어요.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소화도 훨씬 편해졌다고요. 배 더부룩한 것도 없어졌고 방귀도 안 나온다고요. 단백질 흡수율이 58%에서 91%로 올라가는 거예요. 같은 음식 먹는데 몸에 들어오는 양이 4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 만든 거죠. 자, 이제 가장 중요한 3번째 상극 음식입니다. 이건 진짜 충격이실 거예요. 바로 녹차입니다.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 아침에 삶은 계란 드시고 녹차 한 잔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요. 근데 이게 최악의 조합 중 하나예요. 녹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감의 탄닌하고 비슷한 거예요. 이게 계란의 철분하고 결합하면 철분 흡수가 극도로 떨어집니다. 계란 노른자에 철분 많이 들어있잖아요. 특히 우리 나이 때 빈혈 예방에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런데 녹차랑 같이 먹으면 이 철분이 거의 흡수가 안 돼요. 하버드 의대 영양학과에서 2021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철분이 풍부한 음식과 녹차를 같이 먹으면 철분 흡수율이 최대 87%까지 감소한다고 해요. 거의 안 먹는 거나 마찬가지죠. 게다가 녹차의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해요. 계란에 들어있는 칼슘까지 소변으로 삐져나가는 거죠. 골다공증 위험 높은 우리 나이대에는 치명적입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녹차가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데 계란 단백질 소화에는 적당한 위산 농도가 필요하거든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소화불량 일으킵니다. 속 쓰리고 더부릉하고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계란이랑 녹차 조합 의심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피로가 심해지셨나요? 어지러우시거나 숨이 차시거나 아침에 계란이랑 녹차 같이 드시면서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제 어머니 이야기 해드려야겠네요. 어머니가 72세이신데 건강에 관심 많으세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랑 녹차 한 잔 드셨어요. 20년 넘게요. 근데 최근 몇 년 새이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쉽게 피곤하시고 어지러우시다고 하셨거든요. 병원 검사에서 철분 결핍성 빈혈 진단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철분제 처방하셨는데 저는 식습관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게 계란이랑 녹차였어요. 아무리 철분 섭취해도 흡수가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피곤하다고 하잖아요. 녹차를 오후로 옮기고 아침에는 보리차나 물 드시게 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끊으셨고요. 깨달으셨습니다. 20년 동안 계란 영양을 제대로 흡수 못했다는 걸요.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녹차뿐 아니라 홍차,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카페인하고 탄닌이 있으니까요. 계란 드시고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마시세요. 자, 여기까지 계란의 상극 음식 3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째, 감. 탄닌이 단백질과 결항해서 위장에서 굳어버립니다. 둘째, 두유. 트립신 억제제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합니다. 셋째, 녹차. 탄닌산이 철분 흡수를 막고 카페인이 칼슘 배출시킵니다. 이 3가지는 계란이랑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최소 2~3시간 간격 두세요.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계란이랑 뭘 먹어야 좋을까? 계란이랑 궁합 좋은 음식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째, 방울토마토입니다. 계란에는 비타민 A, D, E, K 같은 지용성 비타민이 많아요. 근데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이 있어야 흡수가 잘 돼요. 계란 노른자에 기름이 있으니까 흡수가 잘 되긴 하는데 여기에 토마토를 더하면 시너지가 나요. 토마토에는 리코펠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기름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이 2.5배 높아져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0년 연구 결과입니다. 리코펜은 혈관 건강에 탁월해요. 나쁜 콜레스테롤 산화를 막고 혈관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아침에 계란 프라이 하실 때 방울토마토 같이 볶아 드세요. 맛도 좋고 영양도 좋습니다. 둘째, 브로콜리예요. 계란에는 식이섬유가 없어요. 단백질하고 지방만 있죠. 근데 소화를 위해서는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브로콜리가 이걸 보충해줘요. 그리고 브로콜리에는 비타민 C가 풍부해요. 100g당 89mg만 들어있습니다. 하루 권장량의 100% 가까이 되는 양이에요.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계란 노른자의 철분 흡수율을 높여주는 거죠. 그리고 브로콜리의 설포라판 성분은 항암 효과가 있어요. 대한암학회에서도 권장하는 항암식품입니다. 아침에 계란이랑 데친 브로콜리 같이 드세요. 영양 균형이 완벽해집니다. 셋째, 우유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계란이랑 우유는 환상의 조향이에요. 계란의 메티오닌하고 우유의 라이신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아줍니다. 우유의 칼슘도 뼈 건강에 중요하고요. 비타민 D가 칼슘 흡수를 도와주는데 계란 노른에 비타민 D가 풍부하거든요. 아침에 계란 드시고 우유 한 잔 마시세요. 단백질 흡수율이 최고로 높아집니다. 넷째,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요. 혈관 건강에 좋은 기름이죠. 이게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아보카도에는 칼륨이 많아요.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좋습니다.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죠. 아침에 아보카도 반개랑 삶은 계란 같이 드시면 휘륙한 건강식이 됩니다. 다섯째, 통곡물 빵이에요. 계란의 단백질하고 빵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에너지 지속 시간이 길어집니다.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요. 통곡물 빵은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소화에도 좋습니다. 아침에 통곡물 빵에 계란 프라이 얹어서 드시면 든든하게 하루 시작하실 수 있어요. 자, 정리하면요. 계란이랑 궁합 좋은 음식 5가지.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우유, 아보카도, 통곡물빵. 이렇게 드시면 계란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실 수 있습니다.